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저번에 실무지 면접 말씀해 주셨죠? 네. 이제 임원 면접 상세했던 기억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원 면접. 임원 면접은 저희가 3명 정도 들어왔어요. 저희 지원자는 3명이고 면접관이 2명이셨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임원분들 들어오셨고, 제가 그 임원 면접 보기 전날인가 그 전날 그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의 기사를 봤는데 그분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기사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면접장에서 뵈니까 더 떨리더라고요. 내가 사진 홈모 맞던 사람이 그렇죠. 눈앞에 있으니까 떨리죠. 그렇죠.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질문이 있다면, 제가 이제 그 자소서에다가 마케팅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썼어요. 그 전에 이제 항공사 오기 전에 잠깐 이제 마케팅 회사에서 뭐 일을 좀 했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잠깐 적었는데, 왜 마케팅을 지원 안 하고 왜 이 부서로 지원을 했느냐, 왜 공항 일을 하려고 지원했냐,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는지, 왜 이거여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임원 면접 때, 그러니까 제가 은행에서 인턴 했었는데, 은행에서 인턴 했는데 우리 회사 왜 지원했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약간 좀 당황스러웠는데 대답을 어떤 식으로 하셨었나요? 그 질문? 저도 사실 조금 당하겠는데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케팅 말고 꼭 굳이 이 직무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했었고, 그때 제가 대답을 했던 걸로는 이 공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마케팅이랑 연관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마케팅은 별개가 아니라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공항 일도 고객과의 어떤 접점에 있는 직무이기 때문에 마케팅과는 무관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서비스적인 측면 좀 강조해가지고 대답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취준생들 이런 질문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런 인턴, 이런 경험을 했는데 지금 직무는 좀 다른 걸 해요. 근데 이거 했던 경험이 완전 생뚱맞은데 써도 될까요? 막 이런 거 질문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떻게든 찾아보려면 공통점이나 어떤 겹치는 건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요. 뭐 대답을 하실 때나 자소서를 쓸 때 내가 했던 경험들이 지금 쓰는 기업이랑 완전 생뚱맞은 것 같다고 해서 안 쓰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최대한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강점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쓰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모든 경험이 사실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무관되지 않거든요. 다 연결시켜가지고 자기만의 강점으로 가져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성적인 질문은 뭐 받은 게 있었는지. 당황했을 때 어떤 순발력이라든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좀 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제가 마케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공항에서 뭔가 마케팅을 할 건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 뭐 이런 질문을 좀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 당황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던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에서 뭐 무슨 오프라인 행사를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무진으로 이제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요. 근데 이제 얼마나 어떻게 그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자기의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셨던 것 같아요. 임원분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보시기에 저희가 뭐 내놓는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를 보시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태도, 떨지 않고 자신감 있게 나름 논리적으로 풀어서 자기 얘기를 자기의 언어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은 롤플레잉이라고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만약에 공항에서 승객이 뭔가 이런 컴플레인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너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역할 관련된 이제 면접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또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어려워요. 승객 응대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는지, 그 회사의 어떤 신념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하는지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수화물을 추가 요금이 나왔는데 승객이 이거 자기 못 내겠다고 얘기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분명히 수화물 포함 요금으로 샀는데 수화물 추가 요금 조금 나왔어. 그러면 이거 자기는 못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뭐 승객을 응대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때 사실 뭐 제 나름대로도 대답을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승객을 최대한 설득을 시키면서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요금을 꼭 받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회사의 어떤 이익과 뭐 승객의 어떤 측면에서 이 중간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다른 회사랑 좀 차이점인 것 같네요. 이 롤플레잉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뭐 준비를 100% 하긴 어렵겠지만 쉽진 않죠. 네. 네. 그냥 뭐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상사와의 뭐 트러블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뭐 가끔씩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내가 실제로 일을 했을 때 어떤 문제 상황을 발생을 한다고 전제를 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그런 것도 평소에 한 번씩 생각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 검사하고 이제 합격을 하는 거죠. 그쵸. 네, 떨리는 순간인데 1차 면접 끝나고 2차 면접까지 그 저희 준비 시간이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었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은 결국 다 이렇게 이뤄내실 거라고 믿음 항상 가지시고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상직을 준비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 취준을 되게 어렵게 힘들게 하고 계신 맞아요. 분들인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자신감 있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어디든 자기한테 좀 맞는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지원을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너무 높은 기업은 뭐 스카이만 뽑을 거야 이런 편견을 절대 가지지 그럼요. 마시고 네. 잘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공항에 지원하시고 싶으신 분들 공항에서 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공항이 일반 직업이랑은 직종이랑 좀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 그 공항의 특수성 때문에 공항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가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제 채널 그럼요. 비행소년. 비행소년으로 비행소년으로 네, 많이 가서,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알 홍보. 여러분 우리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고 저도 오늘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또 다른 게스트 모시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궁금증에 대한 해답 가지고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비행소년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